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 어디 갔어요? 자, 집에 갔어요? 간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자, 느낌이 안 온 분위기인데 지금. 자, 일단 보시고 이게 문제가 뭔가면요. 나중에 꼭 그래요. 이제 날씨가 춥거나 기분이 울적하거나 그러면 혼자 딱 그럽니다. 오늘 학원 휴강이래. 혼자 쉬어요. 그러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빠지면 모르는데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잦아져요. 그게.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야 돼. 뭐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결론은 그거야 그냥 언제나. 그래서 일단 하는 김에 쭉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제 보세요. 일단 그 지난주 복습.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그거 봤어요. 등기부. 뭐 등기부는 뭐 맨날 볼 거니까 신경 주시고. 자, 보세요. 일단 3장 파트가 이제 등기는 이제 제일 어려워요. 3장을 타이틀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우리 흔히 쓰는 말. 등기법은 절차법 그랬죠? 절차 총론. 총론이가 이제 뭔가 하면 절차를 이제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총론 파트는 다시 이제 내용을 4개로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거 왔어요. 첫 번째 이제 그 등기 이제 신청 형태. 그러니까 죠 등기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럼 요 등기 신청은 다시 이제 두 가지. 신청주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청주의의 예외가 있다. 이렇게. 알죠? 자, 또 신청주의는 두 가지. 다시 이제 뭐가 있다? 아하, 공동을 좀 따라와야지. 여기 당사자의 신청과 또 하나 이제 관공서의 촉탁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당사자 신청이 있고 관공서 촉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예를 들어 이제 예외. 신청주의 예외. 예외가 다시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거 와야죠. 첫 번째 이제 등기관의 직권. 그렇죠. 법원의 명령이 있다. 그래서 크게 형태 이렇게 4개로 자르세요. 자르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가장 원칙은 신청이죠. 신청이고 이거는 이제 촉탁 등기나 직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은 여기가 이제 주로 나올 거예요. 직권 등기. 이 직권 등기가 이제 다음 주 수업에 이제 계속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일단 보셨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보세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원칙은 둘이 같이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 신청. 이렇게. 또 이제 자, 갑이나 을이나 오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또 이제 갑과 을 말고 갑과 을 외에 3자가 올 수 있죠. 제3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 당사자 나왔죠. 당사자는 요거예요.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등기 신청 적격이다. 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은 무슨 뜻?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이렇게. 또 이렇게요. 우리는 등기 신청을 딱 하면 그 사람 명의로 등기가 올라가요. 다른 말로 그렇게 했어요. 등기 명의 적격. 그럼 이거는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사람.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가 비법인 사단지단. 그래서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등기 신청 적격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자, 공동 신청을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기억하세요.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그 갑과 을을 그렇게 불렀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럼 이렇게 해서요. 자,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어떤 이득을 보는 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해줌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등기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 맨날 하던 거. 자, 갑과 을이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자,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요? 매수인 그래야지. 매수인.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 갑이니까 매도인 그래야지. 그 개념 자꾸 잡아야 돼.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이번에 자,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니까 뭐라 불러요? 그렇지. 병이니까 이제 전세권자. 권자.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을이니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또 이제 등기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니까 이제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 뭔가 포인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누구 앞으로 등기 올라가는가? 또 누구 등기가 없어진가? 그걸 이렇게 자꾸 따져보셔야 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또 말 나온 김에 소유자예요. 을이 정한테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 그렇지. 정의가 이제 저당권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가 설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저당권자가 일반적으로 은행이에요. 잡으세요. 개념을. 또 저당권자예요. 자, 정의 이제 무한테 딱 가. 자, 내 저당권 이거 네가 가져. 대신에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제 정에서 무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그렇죠. 저당권을 넘겨받았죠.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양수인.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설정 이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오케이. 저당권 설정자. 을이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니까. 등기 의무자는? 그렇죠. 얘는 벌써 아웃이죠? 아웃이가 얘가 돼야죠. 이렇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근데 이걸 좀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요. 그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등기 의무자 거예요. 또 등기할 때 인감 때 와야 돼요. 인감도 등기 의무자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이 그림이 확인이 돼야 등기에서 그다음 진도가 나가요. 이렇게. 이게 등기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다 이해했죠? 이해했어 이제. 자, 근데 앞으로 딱 2달 후에 딱 들어오잖아요.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용어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면요, 이게 특징이 그냥 양이 적으면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양이 되게 많아요. 전 과목이 다. 이게 뭔가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한 게 이제 앞으로 2달 후에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억이 안 나 이제. 대충 느낌은 와요.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따져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자꾸 따져보는 공부지 외운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어요. 특히 등기법은요. 등기법은 잘 따지는 분들이 잘해. 잘 따진다가요.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풀어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종 등기할 때 권리자무자 구별. 그거요 박스에 한 20개 넣어놨어 내가. 어저께 교정 바꿔서 보냈어요. 제가 세 바퀴 20개더라고 이렇게. 더 놀래다 참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 단독도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단독 신청은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 유형은 2가지예요.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지 그죠. 다음 중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는 거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단독 신청의 대표가 그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그것도 이제 자주 언급됩니다.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제3자는 아직까지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뭐 지문 정도 이렇게. 흔히 나오는 게 있죠? 그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 하나 기억해야죠. 앞으로 포괄승계에 나오면 누가 떠올라야 돼? 상속인 떠올라야 돼요. 상속인을 그게 불러. 포괄승계인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거 나왔어요. 대위 등기.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또르고 우리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채권자 대위 등기 공부했죠. 그게 이제 민법에 가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그럴 거예요. 채권법에서 나온 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인.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고. 자, 오늘은 쭉 넘어가서 이제 자, 고다음 가 보세요. 자, 오늘 어딘가면 자, 166. 고체 4절. 제 4절에 보시면 고체 4절에 제목이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돼 있죠. 제 4절. 근데 이거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두 번째 여기를 등기 신청 방식 그래요. 등기 신청 방식.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죠. 출석해서 서류를 내야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방문 신청 그래요. 등기소에 이제 출석을 해서 등기한다. 자,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출석 안 하고요. 인터넷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그걸 이제 이렇게 불러. 전자신청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근데 이제 자 보세요. 과거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원칙은 방문 신청이고 예외는 전자 신청이다 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이 두 개가 나란히 같이 있어요.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방문 신청, 두 번째가 이제 전자 신청. 여기서 첫 번째 방문 신청은 큰 뜻 없어요. 출석해서 서류를 제출한다. 방문 신청이고. 그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전자 신청.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뭔가 하면 출석을 안 하고 등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전자 신청인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전자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사전에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그럼 이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전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전자 신청 파트는 여기는 첫 번째가 전자 신청 대상자. 전자 신청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자 신청 절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들어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인터넷이니까 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특히 뭔가 하면 이 사용자 등록은요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전자신청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간 김에 하고 오지 뭘 또 와.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전자신청이 아직까지는 등기가 주업인 변호사와 법무사를 위한 조항이에요. 일반 인간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뭔가 하면 사용자 등록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문제 보세요. 뭐 등기 막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막 매년 하나씩 해? 그러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건데 사용자 등록을 해놓고 3년간 계속 연장해. 3년 지나기 전에. 굳이 그럴 필요가?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뭔가 하면 이게요. 아직은 등기가 주업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한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막 뭐랄까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렵게는 못 들어가요. 기본적인 흐름만 나오는 거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만 놓으세요. 자, 사용자 등록. 여보세요. 사용자 등록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등기소에 출석을 요한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얼마? 유효기한이 3년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지금은 들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신청인데 요 전자신청 대상자.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우리 이렇게 써요.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가 비법인 사단지단. 세 가지죠. 근데 여기서 뭔가 하면 중요한 게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비범위 사안들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어째 절차 파트는 나중에 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전자신청일가 이제 우리 시험 보러 가면은 한 해 하나씩 떠요. 하나씩 뜨는데 아직까지는 깊은 내용은 못 내요. 전반적으로 흐름 잡는 문제지 막 세부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신청 방식은 간단해요. 이렇게 끝나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와야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의리갑에게 잔금을 주면 이렇게 하죠. 갑이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주죠. 그럼 이제 우리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서류가 이제 뭐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 또 하나 뭔가 하면 이 등기가 어려운 이유가 서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인데 이걸 과거에는 우리가 서면주의라 불렀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 명칭이. 지금 이렇게 해요. 세 번째 여기를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 불러요.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보는 정보 대신에 서류 그러시면 돼. 그럼 간단하게 뭐다?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 서류가 한 14개쯤 나와요. 14개.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책에는 딱 4개 실어놨습니다. 자, 미리 한번 보세요. 서류 파트인데 이렇게 해요. 일단 중요한 서류 4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나올 거예요. 등기 신청 정보. 자, 떠올리세요. 그러면 자,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등기 신청서 이렇게.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요 신청서는 시험 나오면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정보 작성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작성 방법. 요거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 그럽니다. 또 들어보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예요. 자, 그럼 고개 드시고. 자, 이거 또 떠올려보세요. 우리 등기부 양식 다 아시죠? 등기부 양식을 보면 등기 목적이 있고 등기 원인이 있죠.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써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뭐예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면 등기 원인은 그게 매매죠. 그게 등기 원인이에요. 또 보세요. 그럼 아버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했다. 그럼 증여했으니까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자, 증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그게 증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목이 등기 원인 정보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그 매매 계약서예요.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제 타이틀이요 등기 원인 정보 나오잖아요. 쉽게 그렇게 하세요. 매매 계약서 이렇게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매매 계약서인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요거 시험 나와요. 검인 계약서라는 거. 혹시 중위사법 시간에 검인 계약서 들어봤나요? 요게 거기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래서 요 검인 계약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등기 필 정보가 있어요. 자, 또 떠올려보세요. 자, 우리 흔히 그렇게 하죠. 사회에서요. 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서류 뭘 주던가요? 등기 권리증. 자, 근데 이제 주세요. 그 등기 권리증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요. 원래 명칭이 등기 필증이라 불렀어요. 등기 필증이었는데 그걸 사회에서 그냥 등기 권리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저 갑이 이제 매매 대금을 받으면 갑이한테 등기 필증을 줘야 돼요. 등기 필증을. 근데 거기 이제 등기 필증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등기 필 정보 이렇게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란 말 대신에 서류 그러시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요거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거든요. 잘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시험이 나오면 문제 유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이제 이거 보세요. 요거는 등기할 때 원칙은 제출 함의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할 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렇게 불러.
등기필 정보의 불제출. 그래서 뭔가 하면 원칙은 제출을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제출이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또 이제 또 하나 뭔가 하면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이제 멸실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제출을 물어보거나 멸실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뭐 지금은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리고 대표서를 또 하나 인감증명. 아마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서류예요. 인감증명.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시험 나오면은 똑같아요. 인감증명 제출. 인감증명을 제출하냐 안 하냐. 자, 인감증명 다 아시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서류 파트가 뭐랄까요? 등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근데 뭔가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무슨 서류가 시험 나오면 뭐가 시험 나오더라. 그래서 대충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하나씩 보고 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예요. 그럼 간단하게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등기 신청서. 신청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작성 방법인데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원칙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예요. 이렇게 불러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자. 자, 무슨 뜻? 건수마다 신청서를 따로따로 적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일권 일신청 정보주의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떤가? 이번에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을 넘겨요. 근데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요. 갑이 토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10번지와 11번지 두 개를 한꺼번에 을한테 팔았어요. 한꺼번에 같이. 그럼 신청서가 원칙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토지가 두 개니까 두 개가 나와야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좀 어차피 매도인 갑이죠. 매수인 을이죠. 똑같죠. 그리고 둘 다 소유권 이전이죠. 둘 다 매매죠. 그리고 요 두 토지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 내에 있다면 굳이 이거를 따로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죠. 그때는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괄신청 그래요. 일괄신청. 그래서 명칭하게 하세요. 명칭. 일괄신청.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괄신청.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뭐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주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명칭만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알아보세요. 두 번째는 뭔가면 여기 나와야 돼. 신청 정보의 작성 방법. 작성한 거 이거 빼고 이렇게 하죠. 일반적 필요적 기록사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은 많이 봤을걸요? 필요적 기록사이라는 말? 필요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꼭 적어라죠. 근데 하나 더 붙었어. 일반적.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모든 등기의 공통사항 그 말이에요. 모든 등기 공통. 자, 그럼 이제 봐요. 혹시 기억이 나나? 근데 우리 몇 번 했어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 적으라고요? 오케이. 전세금. 또 하나. 범위. 봐요.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죠. 그럼 그 토지나 건물을 언제나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반 써도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적어야 돼. 그래서 뭔가 하면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요. 전세금과 범위를 적어요. 근데 요거는 전세권 등기할 때만 쓰는 사항이죠. 요건 우리 그렇게 불러. 특수적 필요적 그래요. 특수적 필요적.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 이 말은 모든 등기의 공통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또 떠올려 보세요. 지금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 신청서에는 제일 먼저 부동산의 표시는 적어줘요 말아요. 가장 기본이죠. 첫 번째이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표시 들어와야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요. 자, 등기 목적은 저만큼 할까요? 등기 목적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던 각종 등기 제목이죠.
이게 지금 소유권 보존인지 이전인지 말소인지 목적은 당연히 적어줘야지. 이렇게. 또 이제 자 등기 원인 적을까 말까요? 그렇죠. 이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교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건 이제 등기 원인과 연홀일. 등기 원인과 연홀일 이렇게. 그리고 또 보세요.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야죠. 왜 이제 신청인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또 하나 보세요. 신청서 제출 연월일 적을까요? 아니면 신청서 작성 연월일 적을까요? 자 다시. 자 이제 이거 어때 이거. 한 달 전에 작성을 해서 오늘 돼. 그럼 한 달 전 작성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신청서 제출 이렇게. 요거 옛날 시험하면 나온 적 있어요. 여기 제출을 바꿔놔서 작성 이렇게 X. 또 하나 연가면 이제 관할 등기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일반적 필요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 모든 등기에 다 적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실익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등기를 할 때 떠올려 보세요. 등기할 때 과연 중요한 게 뭘까? 등기한이 뭘 알고 싶어 할까? 그걸 딱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책 한번 보세요. 자 167은 뭐 별상이 없고요. 168 딱 가시면 168 거기 신청서가 있죠. 이게 이제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소유권 전기 신청 그리고 가로치고 매매라고 쓰여 있죠.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등기는 스스로 하세요. 할만해요. 왠가하면 이유가 있어요. 들어봐요. 봐요. 등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대법원 사이트 있죠. 들어가시면 그 대법원 사이트 가면 오른쪽 꼭대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대국민 서비스라는欄이 있어요. 그걸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겠죠. 바뀌고 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요. 그거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가 딱 돼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거기를 클릭을 딱 하면 밖에 화면이 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등기 신청서 양식이라 딱 돼 있어요. 양식 그걸 카니까 따로 있어요. 링크돼 있어요. 그걸 클릭을 딱 하면 등기 신청서가 딱 떠요. 190가지가 떠요. 신청서 양식이 190가지가 떠.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왠가 하면요. 보세요. 옛날에는 등기 신청서 양식이요. 이렇게 한 가지였어요. 빈칸이에요 그냥. 그러면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전세권 말소인지 적어야 돼요. 또 그리고 소유권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겠죠? 근데 그 뒷면에 가면요 첨부 서류이 빈칸이에요. 그럼 내가 다 알아봐야 돼. 뭐가 필요한지를 다 일일이 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190가지 있잖아요. 자 보세요. 190가지인데 요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매매인데 단독주택일 때 단순한 토지일 때 아파트일 때 쓰는 방식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이걸 다 만들었다고 따로따로. 또 그리고 전세권 설정, 전세권 말소 다 다르죠? 그것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등기를 서류를 클릭 딱 해서 쫙 뽑으세요. 그럼 7장이 쫙 나와요. 7장이. 그러면 첫 번째 장은 샘플이에요. 요게 그 샘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빈종이에요. 내가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5장은 해설이에요. 자,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쓰고 목적은 어떻게 쓰고 원인은 어떻게 쓰고 이거를 얘를 다 보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훨씬 쉬워요. 등기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이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요. 무슨 학원 강의를 갔는데 여기 딱 앉은 머스매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가 28, 그 당시에. 근데 눈이 참 맑게 생겼어요. 아주 순박해요. 그래서 신사에 오더니 앞으로 질문 좀 하루 와도 됩니까? 이래요. 질문하러 와라. 그래서 그랬더니 맨날 질문하러 와요. 쉬는 시간마다. 근데 오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용어 있잖아요. 자연인이 뭐냐는 둥. 꼭 그런 거만 물어봐요. 꼭.
도대체 얘가 도대체 뭔지 참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질문 오랬는데 뭐 질문하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물어봐요. 진짜 모르냐? 진짜 몰라요. 넌 도대체 뭐 하던 놈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온리 축구만. 근데 이제 프로팀 못 가서 떨어지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축구하던 친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그 개인 PT를 하던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7, 8년 전이니까 붐 일기 전이니까 상당히 고액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PT 받는 중에 몇 분이 그 동네에 중개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공주사 공부나 해라. 그 어차피 그 개인 PT는 오래 못 하거든요. 나이가 바로 잘리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11월 달에.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는 태어나서 해본 게 그때 봤대. 유치원 때. 그때 보고 안 해봤다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쟤를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하죠. 또 운동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막 밤새서 막 책을 하여튼 외우고 와요. 막 모르니까 이제 막. 근데 한 4월 달에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 등기를 해봐야 되겠대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PT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오피스 하나 샀어. 등기를 해야 되겠대. 그러지 마. 다쳐. 내가 해줄게. 갖고 와. 내가 사 뽑아줄게. 자기가 하겠대요. 자꾸 우겨요. 근데 걔를 이걸 해로 시켜놓잖아요. 느낌이 몇 달 걸릴 것 같아. 공부하러 맨날 이거만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해줄게. 갖고 와. 내가 적어줄게. 지가 한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양식을 뽑아서 줬어요. 이렇게. 야, 근데 이걸 줄 테니까 모르면 꼭 바로 갖고 와라. 그 헤매고 막 헤매봐야 시간 낭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 2주를 막 끙끙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등기를 했어. 근데 그 후 수업 시간에 바뀌었어요. 얘가요.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이게 뭔가면요. 이 등기가 어떤 테크닉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없어요. 절차가 내용이. 또는 뭔가면 이 실무랑 법이 또 달라요. 우리 수업 있게 해보면 주로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들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주로 수업장에 그래요. 실무랑 틀립니다. 이래요. 실무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이 중요한 거지. 실무가 왜 중요해. 시험 보는데. 그래서 꼭 그래요. 딱 수업 시간에 딱 하다가 딱 내려. 나도 알아. 다르지? 내려. 근데 이게 뭔가면 한번 해보고 남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또는 뭔가면 지금은 이게 참 좋은 게 뭔가면요. 등기에 따라서 서류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게 제목에 맞게 보세요. 169페이지 가보시면 169페이지 옆에 페이지. 그 중간에 첨부서면 돼 있죠. 요게 미리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대로 떼 가면 돼. 그냥. 이건 양식이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요거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자, 168페이지 부동산 표시라고 돼 있죠. 자,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뭐 새로운 연립 101동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유분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죠. 1층 101호 철근 콘크리트 쪽 1층 101호 뭐 86제곱미터. 그다음에 대지권의 표시죠.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지권 표시예요. 이렇게. 그것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1점 돼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지목은 되고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렇게. 그럼 이제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은 3000분의 1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자 101호 건물이랑 그걸 사온 겁니다. 이제 대지권 지분을. 자, 이게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 자, 그 다음 칸 등기원인과 연월일 돼 있죠. 2016년 4월 20일 매매 이렇게. 등기원인은 매매네요.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와 있죠. 자, 의무자 권리자에 뭐 적어놨어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뭔가 하면 자, 그 봉준호는 장근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게 앞면이에요. 그 다음에가 뒷면이에요. 옆에가. 자, 보세요. 그 옆에 딱 올라니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나와 있죠. 그러면 시가표준액, 국민채권 매입 금액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계약서 가지고 등기소 가면 알려줘요. 계약서 다 보고 나서 등기관들이 여기다 금액 채워줍니다. 이렇게. 또 그 밑에 좀 쭉 가다 보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죠. 그 줄만 꺼놓으세요. 그 제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거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줄만 꺼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첨부서면 보세요. 자,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처음에 매매계약서는 제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가 이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이것도 자 보세요. 자 미리 등록세랑 다 내야 돼요. 미리 뭔가 하면 계약서를 등에서 딱 제출하면 보여주면요. 거기서 미리 다 산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 금액 내고 오세요로 얘기를 해줘요. 거기 이제 확인서가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 한 통, 토지대장 등본 2통, 이렇게. 그다음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 1통. 아파트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또 이제 오른쪽을 보니까 주민등록 동초본 각 한 통 돼 있죠. 요거 왜 각 한 통일까요? 그치. 의무자 거 하나, 권리자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무자, 권리자 거 하나씩.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약 신고 필증 한 통 이렇게. 요만큼이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자 2016년 4월 23일 쓰여 있죠. 여기 이제 신청서 제출 연월이 제출. 이렇게. 그다음 신청인이 이제 봉준호도 있고 장근연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신청이라는 사항. 그리고 제일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기준돼 있죠. 왜 이제 관할 등서 표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하고자 하는 등기가 있으면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요 서류만 뽑으세요. 뽑으면 이제 돼 있어 보세요. 현재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샘플이에요. 샘플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요 빈 종이가 있어요. 줘야 되니까 5장은 이제 해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서류만 정확히 뽑으면 등기는 한 80%는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쓰도록 하시고 그래서 기념으로 그냥 내년 봄에 땅 하나씩 사세요. 제일 좋아 해봐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인데요. 이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시험 특징이 뭔가면 어차피 단독 문제 좀 힘들어요. 단독 문제는 시험 나오면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일괄신청이라는 거. 우리 책의 내용은 없고 이제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현재 요거는 제가 이제 매매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가 그 기본서에는 그 2개 넣어놨어요. 요거 매매 하나 집어넣어놨고요. 그거 넣어놨어요. 근저당권 샘플.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해요. 절차 자체가 이렇게. 하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이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자, 제목 등기 원인 정보 잘라야죠. 자, 여기 등기 원인 나왔죠? 자, 등기 원인.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던 매매죠. 그래서 이제 하나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자, 등기 원인 정보의 의. 앞으로 이제 원인 정보 나오면 쉽게 이제 뭐다? 쉽게 무슨 계약서. 거기 들어오시면 돼. 무슨 계약서. 이게 제일 편해요. 또 두 번째. 자, 원인 정보 이제 제출 이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 제출 왜 합니까? 등기한이 계약서 왜 가지고 오래? 확인을 해야지. 진짜로 계약을 했는지.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서류 제출 이유는 다 똑같아요. 자, 미리 알려드릴게요. 모든 서류의 제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똑같아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인 정보 요건. 요건인데 자 보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는 쉽게 말해서 무슨 계약서입니다 그랬죠. 근데 계약서인데 여기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요. 자, 계약서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적어야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표시. 자, 두 번째. 자, 계약서죠. 그러니까 등기원인가 연월일은 적어줘요, 말아요? 당연히 적어야지. 등기원인가 연월일. 몇 월 며칠 매매 계약. 몇 월 며칠 징역 계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등기원인가 연월일 들어와야죠. 이렇게. 또 이제 계약서예요. 그러면 계약서니까 이제 여기다가 매도인과 매수인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말아요? 찍어야죠. 그건 이렇게 표현해 이제.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 여기는 대상자. 당사자. 당사자의 표시와 날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뭔가면, 자, 과거에는 요 세 가지가 한 개 서류에 들어가야 그걸 원인 정보라 불렀어요. 다 들어가 있어야. 근데 지금은 좀 완화시켜가지고요. 요 등기 원인 요거만 확인되면은 일반적으로 넓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원인 정보 이제 유형인데. 자, 원인 정보 자, 대표가 뭐라고요? 무슨 계약서. 이렇게 대표죠. 자, 혹시 기억이 나나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지난주에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뭘까요? 그렇지. 그건 이제 판결서 그러면 되겠죠. 판결서.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판결 정본 뭐 이렇게. 또 하나 보시고 이제 그러면 자. 이거 어때요?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죠. 그러면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자, 내가 막 찍지 말라 그랬어. 고민하고 찍으라 그랬어. 자, 우선 상속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없죠. 예전에는요, 상속 등기할 때는 원인 정보가 없다 그랬었어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유언장은 어때요? 유언장은 원인 증서가 돼야 안 돼요. 원인 정보가. 보세요. 자, 유언이에요. 유언장. 자, 첫 번째, 부동산 표시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지. 내가 아들에게 어디 있는 토지를 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쓰여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 등기원인가 연월일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알았어. 자, 유언장에 아버지가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건데 이렇게 적어요? 이게 등기원인가 연월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도 안 나와. 또 봐요. 당사자 표시한 할인이죠.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이름 쓰고 도장 찍었죠. 유언장에 아들이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 아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집이 있으면 자, 오늘 밤에 유언장을 쓰세요. 아들 앞에 딱 앉혀놓고요. 야, 잘 봐라. 유언장 딱 쓰고요. 자, 앞으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전 재산을 널 다 주겠다. 됐죠? 아버지 이름 소장 딱 찍어요. 아들 줘요. 야, 너 찍어. 좋다고 이제 이름 소장 찍어 안 찍어요? 찍어 안 찍어요? 찍죠? 찍는 순간 그건 쓰레기예요. 그 쓰레기야 그거. 봐요. 뭔가 하면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의사가 중요하죠. 근데 유언을 통해서 이득을 받자 지금 간여했죠. 그거 쓰레기예요. 무효예요, 무효. 아무 효력 없어요. 써서 아들 하나 딱 줘. 그럼 앞으로 이제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말 잘 듣지. 다 준다니까 말 잘 들으면. 근데 그거 쓰레기니까 그거. 따로 적으면 돼. 너는 한 개도 없다. 끝. 이게 유효. 이게 뭔가 하면 여기 유언장에는 이것도 안 들어가요. 아들 거 없어. 그래서 뭔가 하면 과거에는 상속 등기할 때는 원인 정보가 없다 그랬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인정해줘요.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에도 이제 보시면 지금은 예전 과거 인정 안 하다 지금은 유언장 요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 안 하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거 어때요? 호적. 지금으로 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것도 원인 정보가 되어야 안 돼요.
자, 호적을 딱 떼보면 여기 부자지간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죠? 인정해줘요. 이렇게 다 됩니다. 뭔가 하면 특징이 그거예요. 과거에는 이거를 엄격히 제한했었어요. 지금은 넓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 특징이에요. 하나 더. 자, 그럼 이거 어때요? 제가 이번에요 제 토지에 지목을 바꿨어. 지목을 바꾸면은 무슨 등기해야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지목을 바꿔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원인 정보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옛날에는 원인 정보가 없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내 토지 표시 바뀐 거, 지목 바뀐 거 어디 써 있나요? 오케이. 토지 대장.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도 인정해줘요. 오케이. 그럼 또 이제 또 하나. 소유자가 주소 바꿨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 봐야지.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을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부에는 을에 뭘 적어줘요? 을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데 을이 주소를 딴 데로 옮겼어요. 그때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을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을이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럼 이제 봐요.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그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뭐다? 주민등록 등본. 등본에 내 주소 바뀐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돼요? 인정해줘요. 그게 뭔가 하면 특징이 이거예요. 특징이 이 유형 파트가 이제 과거에는 엄격히 제한하다가 지금은 넓게 인정한다는 거.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 찍을게요. 이제 주민등록, 뭐 등초본 다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책에 유형 한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아직 제가 일부러 거민계약서는 안 할 거예요. 이 거민계약서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고 나서 그 후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서류 파트는 내용을 넓히면 한두 끝도 없어요. 자꾸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 서류 파트 특히 이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여기 타이틀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랬죠. 자, 정보 대신에 뭐다? 서류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등기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 요거는 시험 나오면 이제 요거 나와요. 작성 방법.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나왔어요. 또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 원인 정보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다? 계약서. 무슨 계약서.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거민계약서 파트 볼 거고. 또 이제 등기필 정보 나왔죠? 이 파트가 좀 말이 길어져요. 지금 시작을 하면 시간 내에 못 끝냅니다. 그래서 보셨고. 자, 기억하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랬어요. 권리증은 정신명칭이 아니고 그게 정신명칭이 뭐다? 그게 등기필 정보라 부릅니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 요건 시험 나오면 두 가지예요. 불제출을 물어보거나 멸실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민감증명은 이제 다 알고 있죠? 인감증명은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일단 두 개 보셨고 요 두 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보시고 그 밑에 보면 3번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